자, 오늘 볼 내용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 테스트 1의 패시지 2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제 헤딩 부분이 들어있죠. 그래서 헤딩에 대한 내용을 좀 제가 얘기를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헤딩 얘기 조금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컴플리션이 나와 있는데 그 노트 컴플리션으로 되어 있는 자, 그거까지 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딩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헤딩 문제가 나오면 헤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리스트 오브 헤딩스 헤딩이라는 거는 문단의 제목 달기예요. 제목 달기.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릴 텐데 헤딩이 난이도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나 쉽냐의 결정은 뭐냐면 이 제목 다시 말하면은 요 리스트 오브 헤딩스에 나와 있는 이 제목과 그 다음에 우리가 찾게 되는 지문에서 그 문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문의 문단들에서 얘기하는 주제 문장 다시 말하면 토픽 센텐스가 패러프레이즈가 되게 심하게 돼가지고 얘가 되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어려운 유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이 주제 문장의 위치. 얘 위치가 잘 안 보이면 이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다시 두 가지 말씀드린 거 정리하면 먼저 우리가 헤딩을 찾는다라는 건 제목 찾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제목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이 영어로 쓰여져 있는 글들은 그 문단의 맨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제 얼굴을 좀 하고 갈게요. 문단의 맨 앞에 나오는데 그 문단의 맨 앞에 나올 때 그 매번 그렇게 앞에 또박또박 나와주면 그러면 좀 너무 좋은데 근데 실제로는 그게 문단에 이제 맨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이나 아니면 뭐 뒷부분 이렇게 좀 다른 곳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난이도가 첫 번째 어려운 거고 또 하나는 리스트 오브 헤딩스에 나와 있는 이 제목으로 달아놓은 애들이 그 토픽 센텐스를 찾았는데 걔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켰을 때 단어가 너무 심하게 바뀌어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어렵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딩을 잘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토픽 찾기, 토픽 센텐스 찾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패러프레이즈가 얼마나 바뀌어 있는지를 보시면서 단어 매칭 공부를 자꾸 하셔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캐블러리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보캐블러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뭐 파고 들어가면서 얘가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유튜브 영상에도 제가 올려놨는데 컨텍스트 안에서 단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걔네들을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고 이제 그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단어 우리말 의미로 몇 개 외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볼 내용이 이제 요 헤딩에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The Step Pyramids of 조세르라고 하는 이제 이집트 왕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계단식의 요 피라미드들, 요 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저는 이 제목도 잘 보라고 하잖아요. 지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뭐 얘가 가지고 있는 뭐 historical value, 뭐 historical value라고 하면 이 그 피라미드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역사적 가치, 뭐 어떠한 임팩트를 주고 어떠한 어드밴티지스를 주고 어떠한 롤스를 했는지를 설명하는 게 그게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면은 뭐 early history of 이러면은 뭐 초기에 만들어진 배경 얘기가 나오거나 그렇게 될 텐데 지금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전반적인 소개가 나올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헤딩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제 문장 찾기라고 했는데 저는 이 A 패러그래프는 문제 유형에 상관없이 무조건 독해를 하라고 하죠. 자, 정확하게 독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A 패러그래프의 주제 문장을 찾기 위해서 리스트 오브 헤딩스를 읽어내러 가야죠. 간혹 보면 A 패러그래프나 이런 거 하나도 읽지 않고 바로 리스트 오브 헤딩스를 계속 읽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읽어봐야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꼭 A 패러그래프를 읽고 난 다음에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자,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제 문장은 항상 위치가 어디 있다 그랬죠? 맨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문장을 읽어보는데요. 하나 더 뒤에 추가 엑스트라로 한 문장 더 읽으세요. 엑스트라 한 문장 더 읽고 그래도 답이 없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맨 마지막 문장. 맨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고 그래도
답이 안 보인다. 리스트 오브 헤딩스에. 그 얘기는 뭐냐면 리스트 오브 헤딩스에 뭐죠? 그 답이 굉장히 바뀌어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별표를 해놓고 이따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막 한참 빠져서 보일 때는 끝까지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얘가 좀 딴 데 가가지고 딴 것 좀 하다가 와서 보면 또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떠나야 됩니다. 네, 그 상황이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풀이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단 독해를 하라 그랬는데 뭐 이제 독해를 여러분 다 해보셨을 테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면서 보면, 자, 피라미드는 굉장히 잘 알려지고 유명한 머뉴먼트죠. 엔션트 이집트에.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 피라미드의 현재까지 이제 피라미드가 어떤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These grand impressive tributes to the memory of Egyptian kings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 굉장히 길게 얘기했지만 얘가 피라미드 아닙니까? 피라미드가 have become linked with country. 자, 여기서 연결이 좀 되어 있다. 이 얘기는 뭔가 좀 관련성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country의 어떤 여기서 country는 이집트 아니에요? 그래서 become linked with the country. 그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에 뭐 이거를 대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Even though other cultures들이 그 other cultures, 그러니까 such as Chinese, 마야 문명이나 이런 데들도 피라미드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 이집트에 있어서 이게 굉장한 특별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집트에 있어서 피라미드의 역할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더 뒤에 볼게요. The evolution of the pyramid form이 has been written and argued about for centuries. 자, 이 문장이 이제 중요한데, 얘네의 이볼루션 하면 여러분 진화라고 쓰는데 저는 이거를 변화라고 봐요. change. 자, 그러니까는 뭐 그게 좋은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진화하면 무조건 좋다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체인지예요. 피라미드의 폼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디자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어떤 형태상에서 이러한 변화가 많이 쓰여지고 여기서 단어 argued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많은 진화의 변화에 대한 그러한 arguing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헤딩 풀 때 이런 how에버나 이런 단어 보이면 얘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반전이 이루어지거나 특히 A 패러그래프 이런 데 나오는 여기서는 주제 문장이 나올 확률이 많죠. 마치 우리가 서론 쓸 때 however I disagree 이렇게 쓰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here is no question that. 자, 이렇게 arguing이 있음에도 no question이 있다. 그러니까는 여기 하나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는 게 있는데, 이집트의 경우에는 it began with one monument to one king designed by a brilliant architect. 이 사람에 의한 이 디자인 하나만큼에 대해서는 뭐 argu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배경 얘기로 역할을 얘기했던 거고, 실제 however에 이어지는 이 문장이 이 문단의 토픽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피라미드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arguing이 있었지만 하나의 심플한 question, one single question 하나에 대해서는 arguing이 없는데, 그게 바로 이 하나의 유명한 monument, begin with monument to one king,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이 사실 하나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있잖아요. no question. 그래서 argue가 있지만 no question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이 단어로 잘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보시면 이게 4번으로 되어 있는 거죠. A single certainty. 확실성이 있다는 얘기죠. No less among other less definite한 facts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확실한 게 하나 있다. certainty에서 요거는 agreement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바뀐다 그러면 agreement가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클리어한 뭔가 answer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다른 책에서 아마 보셨다면.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의 특정한 확실한 게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4번으로 보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5번이 B가 이제 돼 있는데, 이제는 뭐 하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첫 문장 읽고 맨 앞에 그다음에 엑스트라 한 문장 더 읽고 그래도 없으면 맨 마지막 문장을 읽어라 라고 돼 있었죠. 자, 여기서 보면 조세르라는 사람은요, 자, First King of the Third Dynasty of Egypt의 왕이었는데요. 뭐 누군지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헤딩의 주제 문장 찾는 거니까.
자, 근데 and the first to build stone으로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first인데 이게 stone이라니까 이건 뭐 true false not given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pioneer로 봐야 된다 그죠? pioneer. 그래서 뭐 최초의 사람 한 사람이니까 디스커버의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최초에 이걸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이전에는 이걸 보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피라미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얘가 뭐 이래 했는데 스톤으로 얘가 이제 이 사람이 이 조세르 왕이 이거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모든 무덤들이 드라이드 클레이 브릭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는 이제 deceased person이니까 이제 이게 이제 dead people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형태였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형태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서 우리가 관련돼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러한 피라미드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그랬더니 여기 하나 있죠. 저 changing design of 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읽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읽고 해석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장 안에서의 역할들을 보셔야 돼요. 과거에는 이런 브릭으로 만들었는데 이 스톤으로 바뀌었다. 디자인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뒤에 문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 어디나 하면 뭐 여기 좀 긴데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Joseph is thought to have reigned for 19 years, but some historians call us attribute much longer, owing to the number of size of monuments he built.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필요한 헤딩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앞에까지만 보면 뭐 이런 게 있죠. The form이나 to form the shape 뭐 이렇게 그래서 디자인에 관한 그래서 progressively making them smaller 역시 staking stones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스트럭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앞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토픽을 찾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changing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7번 이렇게 풀었던 건 지워주셔야 돼요. 자, C 패러그래프 가보겠습니다. The step pyramid has been thoroughly examined and investigated. 자, 이 피라미드 연구를 했겠죠. 뭐 깊이 있게 연구를 했는데 over the last 지난 100년간 자, 연구를 했는데 이제 그 결과가 뭐냐 이죠. It is now known that the building process went through many different stages. 자, 여러분 요게 이제 토픽 센텐스처럼 좀 본다 그러면 빌딩 프로세스가 다양한 단계를 거쳐갔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빌딩에 관한 프로세스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어떻게 how to의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 이런 내용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 문장 정도 더 가볼까? 히스토리안 이 사람이 이제 예시가 되겠죠. Comment on this writing much experimentation was involved. This is especially clear construction pyramid in the center of complex. 자, 뭐 복잡한 이 중심에 있는 그러니까 복잡한 그러한 구조물이라는 거에서는 악유가 없잖아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실험들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how to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남은 거를 보면 자, task 여기에 있는 a difficult task 그러니까 complex란 단어 대신 이 단어가 쓰인 거죠. 컴플렉스한 타스크가 for those involved 이런 단어가 나와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 different stages가. 자, 그래서 이 내용으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D번 패러그래프 볼게요. 자, when finally completed 만들어졌네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the step pyramid rose 높이가 이 정도 됐고요. was totally structure of the time. 자, 얘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설명 이러한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가 좀 나오면은 저는 디스크립션이 생각이 나요. 얘에 대한 묘사를 설명하나? 이렇게 봤어요. 자, 그랬는데 여기 이 내용입니다. The complex in which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it was built was the size of city잖아요. In ancient Egypt and included 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피라미드 자체의 어떤 놀라움이라는 거, 이 복잡함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움이라는 거, 이 피라미드 자체보다도 the size of the city잖아요. 그 얘가 들어 있었던
그 city의 그러한 사이즈가 굉장히 놀라운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city가 무엇을 커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description은 description인데 피라미드가 아니라 city에 대한 그 묘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관련된 게 여기 external buildings and areas가 있잖아요. city.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건물들에 대한 overview가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description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정도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빨리 포기하고 넘어가시는 게 상책입니다. 계속 붙잡고 있는다 그래가지고 답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면 뒤에 게 쉬운 게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에서 찾다 보면 오히려 답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도 이렇게 찾았으면 항상 답을 결정할 때는 우리가 어떤 일종의 감으로서 처음에 가능성 있는 가능한 옵션들을 찾았다면 정답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정확하게 정확한 매치 단어들을 찾아야 돼요. 그게 한 단어 갖고는 안 되고요. 최소한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처럼 뭐 external 그 둘러싸고 있는 outside, buildings나 city를 대신했던 areas가 지문에서 어떤 단어들로 대체가 됐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 단어도 3개가 매칭이 됐을 때 얘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에어리어니까 시티 아니야? 라고 접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단어들이 지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것만 갖고 나왔다 그러면 답이 아니죠. 그리고 절대 똑같은 단어, 막 city 이렇게 나왔으면 아닐 확률이 되게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봐요. 디자인도 아까 폼이었잖아요. 그죠? 네. 자, 이거 changing도 뭐 evolve 이런 단어로 바뀌었던 것처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D가 이렇게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패러그래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패러그래프에도 보시면은 the burial chamber of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네요. 설명하고 있네요. Where the king's body was laid to rest 하는 곳이 was dug beneath the base of pyramid, surrounded by vast maze of long tunnels when that had rooms of them to discourage rovers가 못 찾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이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구조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요. 리스트 오브 헤딩스에서. 근데 이 부분이죠. One of the most mysterious discoveries found inside the pyramid가 뭐였냐면 was the large number of stone vessels 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 이 dig라는 단어가 뭐 excavate 뭐 이런 단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제 삽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뭐 찾는 거예요. 이제 뭐 삽질을 해가지고 발굴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저는 뭐가 나왔냐면 나올 게 나온 거죠. 왜냐하면 발굴을 한다라는 건 거기에 아트팩트들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디스커버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를 찾았는지 얘기가 좀 나올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was 이제 얘네들이 파헤쳤는데 그 안에서 보니까 Mysteries and Discoveries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삽질을 해가지고 제가 삽질을 해서 죄송한데 이걸 발굴이나 이제 이걸 훔쳐가는 사람들이 로버리들이 이렇게 훔쳐가는데 거기에서 발굴된 것들이 있는데 그 발굴된 것 중에 가장 most mysterious 한 게 바로 이 스톤 배들이죠. 돌로 만든 배들이 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가지고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바로 the areas가 있고 artifacts라고 있잖아요. Within the pyramid itself 안에 있는 요 발견물들, discoveries라고 되어 있는. 자, 그래서 얘네들이 1번으로 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워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F 패러그래프로 가볼게요. 자, unfortunately 안 좋으네요, 그죠? All of the precocious and intricate design of the underground network가 did not prevent ancient robbers from finding a way in.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 주의를 해서 복잡한 디자인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이 ancient robbers들이 finding a way in을 하는 걸 막지를 못했으니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실패를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런 내용은 여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예,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해당하는 부분이 There was enough left throughout the pyramid.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갔으니까 다 훔쳐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enough left가 있었대요. left. 자, 얘가 remaining이죠. remains. 명사로 쓰면 남겨진 물건들이 있겠죠. And it's complex, however, 이것이 to astonish, amaze archaeologists who excavated it. 이거를 파헤친 사람들을 이렇게 놀랍게 해주는 그런 거에는 크게 기여를 했다. 뭐 이런 거죠. 그거를 해주는 데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거기 로버들이 침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져 있었다는 거, 리메인스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아키올로지스트들에게는 충분한 그러한 뭐 가치를 줬다, 놀라움을 줄 수 있기에는 충분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토픽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네요, 그죠? An incredible, 자, incredible experience despite a few remains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뭐 despite는 although의 의미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ew remains는 left로 나와 있는 단어와 매칭을 시키면 되겠고, incredible이란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incredible 여기 있네요. 그렇죠? astonish and amaze. 자, 그래서 클루를 이렇게 다 남겨놓는다라는 거예요. 클루를 left하고, 그래서 뭐 unfortunately 이랬지만 bu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however 이렇게 해가지고 매칭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말이 자꾸 끊기는 게 이제 학생분들이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그냥 제가 클릭을 안 해도 들어오는 방법을 알면 편할 텐데 제가 지금 그걸 몰라가지고 계속 지금 클릭하느라고 좀 말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G 패러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집트 학자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few moments hold a place, 좀 원어민이 안 쓴 글이라서 되게 읽기 편하죠, 여러분? Few moments hold a place in human history as significant as that of the step. 이거만큼 이렇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모니먼트는 거의 없다. It can be said without exaggeration that this pyramid complex constitutes a milestone in the. 자, 읽었는데 억울하네요.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뭐 위치 문장, which all the other great pyramid builders of Egypt would follow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step 얘네들이 revolutionary advance in architecture. 자, 이 revolutionary라는 거는 뭔가 이러한 change잖아요. evolution인데 change인데 change의 디그리가 high degree예요. 그래서 그 변화의 그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거든요. revolutionary. 그러니까 뭐 혁명적인 이렇게 외우면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고요. 지금까지 없었던 하이 디그리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which all the other great pyramid builders of Egypt가 would follow 이렇게 나와 있네요. follow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해당하는 게 바로 지문에서 있었던 몇 번입니까 이게? F가 아까 8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G가 요거 나오네요. Design that others copied. copy라는 게 이제 follow라는 단어로 많이 이제 대체가 된 거죠. 그래서 뭐 미믹이라는 좀 가벼운 단어도 있는데 여기서 follow라는 단어로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여기가 8번 표시를 안 했군요. 그 다음에 여기가 6번 이렇게 해서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표시를 하고 나면 보통 이제 9개 정도가 남는데 한 2개 정도가 남는데, 그래서 다른 거를 다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이렇게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을 봤는데도 답이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 문장 읽어보고 그래도 그 안에서 감이 안 잡힌다 그러면 빨리 포기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 대신 여러분 읽을 때에는 집중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려고 하셔야지 그냥 대충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제가 읽는 거 보셨죠? 이거 읽는 해석하는 거 절대로 그냥 그 단어 대 단어로 해석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뭘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도 파악을 같이 하셔야 돼요. 의도 파악을 한다는 건 내가 읽은 문장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썼지?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한 거지? 그래서 앞문장에 어떤 내용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 뭐를 전개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러한 역할들을 자꾸 보려고 하셔야지 이런 단어들 몇 개 뭐 이제 알고 모르고 해가지고 이거를 뭐 문제를 푼다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단어 공부에 말씀을 드리는데 리딩에서 복화 공부할 때는 단어는 지문에 나온 단어 중심이 되면 안 되고요. 문제에 나온 단어들은 무조건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 이거가 바로 그 케임브리지에 있는 영감님들이 만드신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어들은 계속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문에 나온 이런 단어 뭐 하려고요? 필요 없어요.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100% 알고 있어야 돼요. 이들이 쓰는 습관이니까 여기서 이들은 이그제리너.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 지문에 나왔던 대체 단어들이 있어요. 사실은 지문에 있는 단어로 문제에 대체를 한 거지만 그 관련을 하고 하잖아요. 걔네들을 다 지금 찾아놔야 된다는 거.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 디스크립션 대신에 여기 아까 이제 보면 보이잖아요. 오버뷰 대신에 우리가 디스크라이브 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external은 뭐 outside라던가 뭐 surrounding 이런 단어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areas는 당연히 cities고 copy는 follow도 쓰인 거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뭐 incredible 같은 경우는 amaze 뭐 이런 단어. 그 다음에 뭐 despite나 although로 문장을 바꿨다거나 certainty 같은 경우는 어떤 뭐 클리어한 뭐 one single no question 이렇게 바뀌었던 그런 것들 뭐 difficult 계속 생각이 나는데 complex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매칭을 시켜 눈에 봐두다 보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런 단어가 보이면서 이거 그거 아니야? 이게 바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9번 같은 경우 보세요. The answers to some unexpected question. 우리 함정이에요. 아까 우리 문제 나왔던 단어 있잖아요. No question 나왔던. 그게 단수로 쓰였지. 얘는 복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똑같은 단어는 좀 피해 주시고 충분히 여러분이 이렇게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헤딩 문제는 먼저 푸는데 학생들마다 어떤 학생들은 헤딩을 뒤에 푸는 경우도 있고요. 선생님마다 틀리죠. 근데 헤딩을 뒤에 푸는 경우들은 다른 문제를 풀면서 좀 정보를 충분히 습득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헤딩을 푸는 거고요. 근데 저는 헤딩은 좀 먼저 푸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마치 이제 요 뒤에 있는 요 멀티플 초이스 같이랑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었지 찾기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용 파악이 필요한 문제들이 끼어 있을 때 내용 파악이 필요한 문제. 자, 내용 파악이 필요한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순서가 없는 매칭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뭐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이런 것들은 스킬로 풀 수가 없잖아요. 품사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들어있는 경우는 저는 헤딩을 먼저 풀라고 하죠.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컴플리션과 그 다음에 뭐 지금 true false 닫 기분 이런 것처럼 내용 파악 하나도 필요 없이 스킬로만 100%풀 수 있는 문제들은 굳이 헤딩을 먼저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21번부터 24번 네 문제인데 사실 얘가 실질적인 1번이었기 때문에 얘가 나온다 그러면 맨 앞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어디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실질적인 1번이고 그 뒤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두 개 25, 26번도 MCQ긴 하지만 얘는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MCQ는. 다만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사실 문제 유형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매칭도 아니고요. 이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은 보기를 다 읽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IELTS 리딩 풀면서 제일 큰 적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얘가 패세지 3나 이런데 패세지 1에 나오잖아요.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이 패세지 1에 한 5문제가 나오면 이게 집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이제 시간이 없는데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막 가는 게 보이거든요. 절대 패닉되지 마시고요. 충분히 시간을 쓰세요. 왜냐하면 그 문제 구성을 거기에 맞게끔 얘네들이 잘 짜놨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써도 뒤에 세이브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내용을 좀 읽으셔야 독해를 좀 하셔야 되죠. 그리고 또 이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이 패세지 3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거의 찍으라는 거죠. 이제 그때는. 예,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차라리 뭐 문제 하나 나와 있고 뭐 25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A, B, C 중에 세 개 중에 하나 고르세요. 이건 좀 난데 지금 같은 애들 있죠. 두 개를 고르세요. 이게 뭐냐면 이킹 조세르에 대한 이 사람이 썼던 내용 중에 두 개를 고르세요. 이거는
순서가 있다라는 걸 말하기가 뭐할 정도로 지문을 다 뒤져야 돼요. 이거는 한 군데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도 이런 문제는 얘 키워드 찾으면 그 근처에 한두 문장만 읽어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어디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마지막에 정말 시간을 이제 따로 내서 푸셔야 되는 문제죠. 근데 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왕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나오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얘가 어디 있었나 하면 여러분이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25번에 해당하는 게 앞 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의 끝쪽에 있습니다. 제가 좀 색깔을 좀 바꿔서 이 색깔로 표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 조세르 왕에 대한 이제 이 룰을 했던 게 19년인데 some historian scholars는 롱거라, 그러니까 19년이 더 될 수 있다라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피라미드의 사이즈를 봐라. 이게 19년 만에 될 일이냐. 이건 더 했을 거를 확신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생각이 있지만 some historians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disagreement가 있다. different opinion이 있다라고 설명했던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length of reign에 대한, 그래서 19년이냐. 그래서 이게 그래서 답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26번에 해당했던 내용이 F에 보시면 또 이 사람에 대한 묘지에 대한 설명 나와 있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보면 his body 같은 것도 were stolen at some point in the past. 근데 and all archaeologists found were small number of 이 도둑놈들이 그냥 간과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넘겼을 만한 그런 것들은 여전히 좀 발견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게 26번에 여기 D번에 보면 자, a few of his possessions were still left가 되는 거죠. 그 found it 했던 그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지문만 놓고 보면 위치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가 26번이고 여기가 25번인데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진짜 어려운 거죠. 오히려 그래서 오늘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스킬로만 푼다 그랬으면 절대 멀티플 초이스는 먼저 덤벼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걔는 정말 마지막에 풀어야 돼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는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사실 1번으로 스킬로 푼다 그러면 1번으로 풀고 그 다음에 헤딩을 2번으로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MCQ 문제를 찾았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 문제는 여러분들 뭐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자 원워드 단어 개수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컴플리션은 순서가 99% 유지가 되고요. 중요한 거는 단어를 그대로 써야 된다. 그대로 써야 되는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long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명사다. 근데 여러분이 찾은 단어가 여기에서 이 단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나왔어요. long 하고 뭐 cars,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복수로 나왔다. 그러면 답이 안 되잖아요. cars가 나왔으면. 그러면 지문에 있는 단어는 cars인데 어가 붙었으니까 cars는 답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car라고 쓰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내가 키워드, 이 문제를 잘못 풀었다는 얘기예요. cars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무조건 단순 명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하시고 푸셔야 되고요. 품사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컴플리션은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설명하기도 좀 그런데 품사가 약하면, 품사가 좀 약한 분들은 이 문제가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뭐 문법적인 부분에서 품사나 이런 부분이 좀 강한 분들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또 컴플리션이죠. 이건 그냥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처럼 노트 컴플리션이나 서머리 컴플리션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뭐 테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네들은요, 문제들이 한 개나 두 개 정도의 패러그래프에 모여 있어요, 지문에서. 예. 하지만 센텐스 컴플리션 같은 경우는 지문 전체에 퍼져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문제도 두 문단으로 나와 있으니까 분명히 떨어져 있을 확률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번에는 좀 붙어 있는 문제였죠. 자,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뭐를 찾아야 될까요? 이건 찾으면 안 되죠. 키워드 계속 나올 테니까. The complex that includes, 얘네들이 surroundings, s가 붙었다는 건 살 수 있는 명사라는 얘기고요. And considered to be as big as Egyptian of the pas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저기 확인할 수 있는 건 complexity하고 그 다음에 주위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니까 아까 우리
이거를 헤딩을 먼저 풀면 도움이 된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까 컴플렉시티는 어디서 분명히 봤던 것 같은데 피라미드와 its surroundings에 관한 걔가 속해 있는 areas 나와 있던 거, city 나와 있었던 헤딩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디패라그래프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집션의 명사, 이제 형용사 역할을 받는 그 명사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면 디패라그래프가 여기가 이제 그 뒤에 컴플렉시티 있고 그 다음에 city 여기 있는 거에서 결국에는 답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여기서 city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ancient Egypt에 있었던 city. 그래서 이게 21번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익숙치 않은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뭐 이러한 장소들에는 include 하는 게 뭐가 있냐면 템플이 있고 courtyard가 있고 shrines가 있고 living quarters가 있는데 for the priest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같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뒤에 보시면 the area outside the pyramid include accommodation. 이게 이제 quarters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quarters가 있고 that was occupied. 누구에 의해서 occupied가 되었느냐? priest가 되는 거죠. 그죠? 네, priest. 자, 그래서 priest가 있고 accommodation은 아까 나왔던 quarter가 되는 거고 along with many buildings and features. 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건 다 못 찾아도 얘는 보이지 않을까요? 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벽을 찾았다. 그러면 우선 걔를 중심으로 앞쪽에 21, 22가 나오고 뒤쪽에 23, 24가 나올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ran around the outside of complex and number of false entrances. False entrances were built into this. In addition, along something이 encircled the wall을 둘러싸고 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보면 뒤에서 false doors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13개. 그리고 wall도 있었고요. 네, 물론 이제 월이 앞에도 한번 나옵니다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해당하는 거 찾을 수 있는 게 long 뭐 이런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false doors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trench가 were incorporated into the complex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incorporated라는 건 포함됐다라는 included의 의미처럼 쓰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encircled의 단어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트렌치 같은 게 있고 이게 이제 뭐 참호 같은 거라고 하는데 얘가 2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4번에 해당하는 게 as a result 그 결과로 any visitors who had not been invited were cleverly prevented from 피라미드 못 들어갔어요. unless 잘 나오죠. if not. 자,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뭘 못했을 것이다. They knew the 명사 of the real entrance.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so if someone wished to enter, he or she would have needed to know in advance how to find the location of true opening. true opening이 뭡니까? real entrance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의 답은 로케이션 찾아야 되겠죠. 한 단어니까 로케이션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빠진 단어들 있잖아요. 여기 다, 더도 이렇게 보세요. 관사, 명사 찾을 때는 얘를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헤딩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헤딩은 여러분이 극복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True, false다 기본 헤딩은 그 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헤딩을 잘해야 여러분들이 리딩 전체에서 시간을 세이빙을 하실 수 있어요. 독해를 다 하지 않고 스kim 리딩을 통해서 극복하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이 헤딩의 스키밍 훈련이 안 돼 있다면 계속 토플식 독해 방식으로만 단어에 의존하는 해석은 해도 내용이 내게 아닌 그런 독해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리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러한 헤딩을 찾는 연습을 통해서 주제 문장과 서포팅과 클로징 문장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글을 볼 때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고 그것이 결국에는 글을 쓸 때에도 거기에 맞는 구조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헤딩 문제는 지금처럼 꼭 복습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볼 건데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셨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제 뭐 유튜브에도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질문을 저한테 카톡방에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패시지 3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